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극악무도한 한 헤지 펀드가 꼼수로 산 자산과 또 왜 26년까지도 버블이 커져나갈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또 재미가 없습니다. 아마도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미중 무역談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새벽 1시경에 또 트럼프가 한마디를 했네요.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중국 수출 제한을 검토하겠다. 구체적인 물품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노트북이나 제트기 엔진 등등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히토류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컷 베센트 재무장관도 오늘 새벽에 한마디를 했어요. 보통은 트럼프가 좀 심한 말을 하고 하면 달래주고 좀 워워 이렇게 진정시키는 분인데요. 지금은 조금 비장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주말에 말레이시아로 중국과 회담을 하기 위해 나 출발한다. 그러나 중국과의 회담이 만약에 결렬될 경우 자국과 동맹국들과 다음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야, 이거 실패할 것까지 염두를 두면서 굉장히 비장하게 지금 출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 대표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미 비행기로 이제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참 스캇 베센트가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요. 과거에 많은 재무장관이 있었지만 이렇게나 많은 뭐랄까요? 좀 뒤치다꺼리를 하고 해외에 자주 나가고 협상을 해야 되는 재무장관은 제가 볼 때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참 고생이 많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참 이 두 분이 이제 잘 무역 회담을 해서 경주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만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개미 탈기의 달인, 롱숏, 뭐 헤지 펀드, 마켓 메이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이 극악무도한 한 헤지 펀드의 꼼수 포트폴리오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 꼼수를 보시기 전에 제가 왜 이렇게 극악무도하냐? 그러니까 이분과 단타를 치거나 뭐 롱숏 대결을 한다면 큰일 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크립토 업계에서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시타델 증권이 그 주인공인데요. 주요 논란을 정리하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범죄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주식 코인 하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죠. 몇 개만 말씀을 드려보면 2010년에서 13년까지 OTC 주문을 무시하고 자체 거래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장외 거래를 무시했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자, 장외 거래는 고객들이 뭔가를 장외에서 이거 사주세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타델이 알았어. 근데 나 먼저 싸게 사서 너한테 비싸게 팔게. 너 그거 사. 요렇게 해서 벌금 80만 달러를 맞았다더라. 그리고 2017년도에도 알고리즘을 갖고 좀 장난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매 주문을 최저가가 아닌 가격으로 처리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맘대로 고객 돈을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금이 아직도 깨지지 않는 최고 기록을 SEC로부터 한 2,200만 달러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타델이 익숙해졌던 건 바로 21년도 게임스탑 사태였죠. 매수 버튼 좀 뽑아내. 로빈후드에 얘기를 해서 생명을 부지했던 뭐 그 사건인데요. 증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고 22년도에 테라루나가 망했을 때 그때도 저는 블랙락과 함께 이 시타델이 칼잡이로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 때문에 망한 걸로 추정이 되지만 역시 증거가 없어서 뭐 소송은 진행했지만 벌금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23년도에도, 24년도에도, 25년도에도 이 24년도에는 한국에 와서도 알고리즘 갖고 장난치다가 1,100만 달러 벌금을 맞았고 25년도에는 심지어 대통령의 주식이죠. 투루스 소셜을 가지고도 단기 뭐 공매도인지 매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쳤다고 해요.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크게 화를 내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인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분들인데 이분이 24년도 말에 했던 게 하나 기억이 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시타델의 켄 그리핀 CEO가 24년 12월 달 트럼프가 당선돼서 막 즐겁던 그 시기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년 전에 내가 코인을 구매해 놓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야, 이렇게 사실 시타델은요, 거의 매년 뭐 경제 위기가 오든 어떻든 간에 매년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곳이 시타델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헤지 펀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후회를 하는구나. 이분도 실수를 하는구나.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하고 싶은 거 정말 다 하면서 소원 성취를 이미 다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핫한 거는 골고루 사둔 마켓 메이커이자 유동성 공급자이자 헤지 펀드. 근데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크립토에 관련된 것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 금액이나 보유 이 수량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챗 GPT가 항상 틀리기 때문에. 자, 그냥 요 느낌, 순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뭐 거의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 같고요.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그냥 종류별로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티지 주식도 꽤나 사는 것 같고, 아, 마라톤 디지털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있네요. 채굴주에 예전에는 뭐 강자였고 1위였잖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요것도 많이 들고 있고. 아, 요거는 조금 핫하다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서학개미에 지금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게 1위가 아이렌, 그리고 비트코인 AI 채굴주에서는 2위가 비트팜스였는데 요것도 뭐 적은 금액이지만 좀 사놓은 것 같습니다. 야, 뭐 핫한 건 지금 다 들고 있네요. 코인베이스는 당연히 들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혹시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크립토 쪽도 이미 많이 사놨구나. 어, 예측 시장 진출까지도 검토한다. 그러니까 투자는 투자고 지금 폴리마켓과 칼씨가 어마어마한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재가 풀려서 미국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상장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 시장에도 검토를 하겠다. 세계 최대 규모의 유동성 공급 업체가 뭐 신규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요, 죄다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고 있으면 SEC에게 보고를 하고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치고, 그럼에도 시타될 건 좀 찾기가 어려워요. 좀 그런 구석이 있어서. 아무튼 어쩔 수 없이 나온 거 말고, 어, 남에 의해서 공개된 거, 본인은 이렇게 공개를 하기 싫었던 것 같은데 공개된 거, 그거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10월 23일 역시 오늘 새벽에 뭐 짤막한 기사였는데요. 이게 왜 꼼수라고 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시타델의 CEO 켄 그리핀이 솔라나 매집 기업, 솔라나 DAT 기업의 지분, 디파이 디벨롭먼트라고 있잖아요. 요거의 4.5%를 보유했다고 남들이 보도를 해줬네요. 본인은 그렇게 별로 밝히기 싫었던 것 같고 SEC에게 보고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이 디파이 디벨롭먼트는 한 220만 개 정도의 솔라나를 들고 있는 한 뭐 전체 순위 중에 한 3위에서 4위 왔다 갔다 하는 그래도 솔라나 매집 기업 중에서는 뭐 다른 큰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그럼 꼼수라고 하느냐? 그거를 일단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타델의 관련자들, 나쁜 말로는 이 패거리들이 있어요. 패거리들의 보유 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디파이 디벨롭먼트를 얼마 들고 있어? 아까 그 기사에서는요, 그냥 켄 그리핀만 4.5% 들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 기사를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여기 보시면 켄 그리핀, 일단 본인도 4.5% 샀죠. 그리고 시타델의 본사도 4.5% 샀습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는 제가 왜 엑셀을 쳐놨냐면요. 너무 지저분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사고 뭐 수많은 계열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계열사는 2.7, 어떤 계열사는 1.4, 0.4, 0.9 쪼개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나눠놨어요. 그래서 물론 중복되는 것도 본사랑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있겠지만 그냥 요거 빼더라도 일단 본인도 4.5 사놓고 시타델 본사도 4.5 사놓고 근데 또 왜 4.5일까요? 코인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요. 5% 지분을 넘어가면 SEC에게 공개 의무,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거를 교묘하게 나 공시하기 싫어. 그 밑으로 지금 굉장히 잘게 본사나 계열사나 개인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요게 지금 딱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누가 좀 더 들고 있나? 디파이 디벨롭먼트의 다른 주주들 이름을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분들이 또 많이 보이죠. 블랙락, 뱅가드, 찰스 슈왑도 물론 그들의 명성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시타델의 뭐 친척, 뭐 패거리들의 지분이 거의 대부분 10%가 넘어가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분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흥행을 위한, 이 내러티브를 위한, DAT를 위한 뭐 특별 출연이나 뭐 카메오 출연이나 찬조 개념이 아닐까.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투자를 했다라고 밝혀주면 사업이 흥행될 수 있는 뭐 그 정도, 한 몇백만 달러 정도밖에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름 있는 분들이든 시타델이든 일단 투자를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음흉스러운 게 있어요. 조금 어, 이거 좀 싸한데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일단 이 해당 지분 보유 현황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개됐다. 이 보고서가 누구 거냐면요. 디파이 디벨롭먼트에서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한때 이제 솔라나 DAT 기업으로 전환을 하니까 뭐 올해 5월만 하더라도 엄청 막 그 비트마인처럼 치솟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재미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요거를 그냥 내지른 것 같습니다. 시타델도 투자했어. 약간 마케팅용으로요. 그래서 디파이 디벨롭먼트가 공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됐는데, 자, 여기에서 켄 그리핀과 시타델 본사 계열사 뭐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주당 22.5달러의 행사 가격으로 구성된 차기 워런트 참여 자격도 얻게 될 전망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옵션을 본인들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디파이 디벨롭먼트의 가격을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요. 13.7불이거든요. 13.7불인데 22.5불로 살 수 있는 옵션을 산다? 야, 이거 뭔가 냄새가 많이 나죠? 지금 뭐 잘게 잘게 쪼개놓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4.5%씩 뭐 회사, 본사, 계열사, 개인 쪼개놓은 것도 그렇고 22.5불? 야, 이거 뭐 얼마나 나중에 뻥튀기를 시키려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직전에 이게 썸네일에 떠서 제 알고리즘에 떠서 봤더니요. 전인구 경제연구소에 또 우연찮게도 디파이 디벨롭먼트에 뭐 CI 온 것 같거든요. 이분이 나와서 본인 회사가 왜 솔라나만 사서 모으는지 이유를 열심히 소개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 한국에서도 뭐 인기가 있는 분석 잘하는 분이니까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항상 이 전인구 경제연구소에 가면 전 댓글이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솔라나 존버 중인데 영상 내려라. 비상 솔라나 폭락이다. 살려줘라. 뭐 이겁니다. 뭐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뭐 재미 반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아무튼 핵심은 굉장히 뭐 마케팅도 많이 할 것 같고 특히나 시타델이 들고 있으니까 야, 불안불안하면서도 뭐 기대가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덜컥 사실까 봐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저는 DAT 기업 자체를 비추합니다. 그냥 솔라나 사시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주식은 사는 게 아니다. 차라리 솔라나를 사셔라. 왜냐? 디파이 디벨롭먼트를 보면요. 한 13불 정도 하고 있네요. 근데 시가총액이 일단 뭐 5,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솔라나로 이제 전환을 해서 그나마 이게 올라간 거고요. 배당 수익률도 모르겠고 아무튼 작년에도 손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작은 기업입니다. 그나마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과거의 이름은 사실 제노바라고 했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데이터 제공업체, 요런 업을 수행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솔라나 디파이, 그러니까 솔라나를 사고 디파이 풍차 돌리기를 해서 뭐 스테이킹 수익을 거두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전환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전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상대는 만약에 뭐 단타를 해도 시타델과 그럼 단타를 해야 될 거고 장기 투자를 한다? 야,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회사에 장기 투자는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타를 치려면 시타델과 대결을 하시면 되고요. 장기 투자를 한다? 왜 DAT 기업을 사느냐? 차라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그냥 그 원석을 사시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DAT 기업으로 갈수록 뭔가 사람의 영향력에 사람의 때를 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을 그냥 이 코인들을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이 뭐 네 가지들은 이제 뭐 거의 불변의 뭐 사이클 내내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춰지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이번 강세 사이클 내내 끝날 때까지 내내 이 순서대로 물이 들어온다. 유동성이 아직 미국 쪽에서 많이 풀리진 않았지만 유동성이 크립토 쪽으로 이제 들어온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 순서대로 계속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지 않으면 글쎄요, 뭐 남부러워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자주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앞선 거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26년도에도 큰 버블이 이어질 거다. 뭐 연장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물이 들어와도 너무 많이 들어온다. 물이 들어오는데 몸이 안 뜰 사람 있나요? 정말 뭐 근육이 막 100%인 분이 아닌 이상은 뜬다. 모두가 다 뜰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요. 오늘 새벽에 또 나왔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대형 은행들에게 자본 규제 완화에 대한 초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초안은 웬 말이냐? 언제 나오냐?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자본 규제 완화 이 비율이 23년도에는 19% 그리고 현재는 한 9% 그리고 요게 내년 초에 한 3에서 7%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비율이 뭐냐? 뭔가 비율이 굉장히 많죠. 근데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뭐 BIS 비율도 있고 여기 보시면 CET1 비율도 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SLR 규제 완화 뭐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많은데요. 대동소이한데 그냥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하겠죠. 너네 위험하니까 돈 많이 들고 있어. 이게 비율이 높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비율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안전은 안 돼.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대출을 일으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ET1이라는 비율인데요. 어렵게 써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비율이 지금 19에서 한 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5%로 떨어지는 만회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자, CET 비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비율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 가중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대출 여력이 늘어나더라. 이 RWA가 리얼 월드 에셋이 아니고요. 리스크 웨이드 에셋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데 투자할 수 있는 그 한도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RWA, 위험한데 투자할 수 있는 이 한도가 높아지면 뭐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리고 언제 이게 시행이 되느냐,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사 내용을 보면요. 26년도 1분기에, 또 내년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자, 들어보시면 1분기에 자본 규제 완화에 그것도 초안이 공개된다도 아니고 공개될 수 있다. 1분기에 초안이 뭐 중안도 아니고 말안도 아니고 초안이 공개될 수 있다. 이게요.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럼 자본 규제 완화 이건 또 뭐냐? 예전에 SLR 규제 완화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SLR 완화보다도 좀 더 큽니다. 규제가 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비유가 좋을까? 이 챗GPT와 상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 자본 규제 완화는 지금 제가 기사에서 가져온 거는 학교 전체의 시험 난이도를 낮추는 좀 더 포괄적이고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페드나 FDIC나 OCC가 동시에 시행을 미국 쪽에서 할 겁니다. 근데 SLR 규제 완화는 이 전체 시험 중에서 수학의 난이도만 좀 낮춘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만 좀 조절을 한다. 이거 페드가 주로 이 주가 돼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더 효과가 크고요. 요거는 그 뭐 부속 상품이다. 부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큰 게 개념이 나왔다는 겁니다. SLR 규제 완화는 올해 4분기에 저는 시행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냐? 추가 대출 여력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제가 뭐 다른 은행 많이 안 가져와 봤고요. 그냥 미국의 4대 은행이 얼마나 RWA, 즉 위험 가중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지를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정말 옛날에는 19%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9%로 줄어주니까 이 정도로 늘었고 지금 이게 빌리언 달러가 이제 그 약자거든요. 본인들의 은행들의 자본을 나타냅니다. 근데 또 최근에 5%로 줄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9에서 5로 넘어오면요. 요거를 합쳐서 6.9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6.9 트릴리언 달러가 그 위험 자산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계산을 몇 번 해봤는데 한 9,900조 원, 즉 1경원 정도의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한 게 지금 26년 초로 초안이 나올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한번 차트로 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요 노란색이 19% 비중일 때 RWA, 그러니까 위험 가중 자산을 나타내요. 근데 현재 지금 9%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자, 위험 가중 자산, 위험한 데 투자하세요. 요게 이렇게 4대 은행들이 다 늘었네요. JP모건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늘 것이고, 근데 요게 5%로 는다? 엄청나게 는다는 거죠. 이 초록색이 지금 내년 초에 거론이 되는 규제가 완화가 되고 위험 쪽으로 많은 돈이 들어올 이제 이 차트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뭐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 보시면 19%에서 9% 이게 10% 줄었고요. 9에서 5 여기는 4%인데 이 초반보다 오히려 뒤쪽이 기울기가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초록색이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그쵸? 여기 보시면 요거 늘어난 것보다 여기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 비중은 뭐 얼마 줄어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위험 가중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가? 뭐 수학 시간은 아닙니다만 RWA에 대한 증가 비율은 줄었지만 대출할 수 있는 총량이 늘어난다. 뭐 복리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본이 은행이 100달러를 갖고 있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100 나누기 이제 아까 그 비중 있죠. 0.19 하면 526을 위험한 데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0.09로 좀 최근에 완화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RWA가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비중은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 나누기 0.05로 해보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1.8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갭은 600이 늘고 여기는 900 정도가 늘었죠. 그러니까 배율은 2배에서 1.8배로 줄었지만 이미 많이 이제 위험 가중 자산이 올라와 있는 데서 또 곱하기 때문에 RWA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만큼을 4대 은행들이 더 위험한데 투자를 하고 대출을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왜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거는 26년도 1분기에 초안을 검토하느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 빨대를 꽂은 뒤에 유동성을 올려야겠죠. 아직 관세 전쟁 안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에 단판을 지으러 가죠. 그래서 관세 빨대가 꽂은 뒤에 유동성을 올려야 미국만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뭐 전 세계가 다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개념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야만 이 관세 빨대를 통해서 미국만 좋아. 유동성을 올리면 전 세계 자산도 다 뭐 GDP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나만 좋아. 그리고 나만 좋아야만 중간선거, 특히 본인 지지자들을 위해서 중간선거 앞에서 큰 상승을 보이면서 이 선거를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늦췄구나. 물론 SLR 규제 완화는 이제 4분기에 시작이 되겠지만 더 큰 거는 그리고 이미 페드랑 뭐 FDIC나 OCC에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누구는 반대하고 이게 아니라 언제일지 여부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참 저는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금리 인하 뭐 계속 앞두고 있고요. QT 중단 아마 10월 달에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 10월 말에 FOMC 있잖아요. 그리고 규제 완화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즌 종료를 논한다 또는 상승을 한다 뭐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즌 종료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실은 이해가 조금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뭐 본인의 영역이겠죠. 저는 그렇게 보지만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공부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계절을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 또 어그러지고 역시 그럴 리 없지만 알트코인 ETF가 죄다 또 승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침체나 하락을 걱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세장이 여러 가지 정황상 길어질 수는 있으니 마라톤을 뛰는 기분으로 좀 투자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